네, 헬로우 차이나입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손동현 연구원을 연결해서 중국의 텔레콤 시장 산업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중국 투자에 있어서 산업별로 좀 분류를 하면서 국내 어떤 그 산업과 좀 비교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 텔레콤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좀 그런 중국 텔레콤 업체들 스토리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통신업체들과는 또 그 사업 모델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현황인가요? 네, 중국의 텔레콤 산업은 1994년 이전에 국영기업인 차이나텔레콤이 독점기업 형태로 시장을 지배를 하였습니다. 차이나텔레콤은 우리나라의 KT에 비유가 되는 기업인데요. 하지만 1994년 그리고 1999년 그 2002년에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차이나텔레콤 그리고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이 세 개 회사가 점유하는 형태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역시 모두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 사업 내용에는 약간씩 차이점이 있어서 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나텔레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선전화 네트워크를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중국의 독자 3G의 표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차이나 모바일은 중국의 1위 모바일 기업으로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2G와 3G 혼합형 기술들을 바탕으로 좀 발전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차이나 유니콤은 그 와이드밴드 CDMA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개 회사 모두 그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3G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네, 마지막에 YCDMA도 우리가 지나왔던 과정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 통신 기술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세 개 회사가 모두 어떤 약간씩 다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을 했지만 2015년 2월 이후에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 세 개 회사에 모두 4G 서비스 라이센스를 주면서 현재는 약간 4G 시장에서 경쟁률을 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통신 분야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느린 분야이긴 합니다. 이 설명에서도 유선전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즘은 뭐 사람들 유선전화 잘 쓰시지 않으시죠, 집에서도. 뭐 유선전화, 또 뭐 모바일 중심, 그리고 WCDMA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 특색을 짚어주시면서 하지만 이제는 4G 쪽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 설명해 주셨네요. 중국이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콤 시장 규모 자체가 크죠. 네, 중국의 텔레콤 시장은 10억 명이 넘는 모바일 가입자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유선 전화 라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와 네트워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통신업 시장의 급속한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서 이 세 개 기업이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약 25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 금액은 서유럽의 텔레콤 회사 전체의 투자 금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서유럽 전체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참 중국은 정말 내수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 통신 시장도 거의 뭐 내수 위주로 각 기업들이 사업을 하니까 이 내수 자체의 파이가 크다는 것이 참 텔레콤 시장의 성장성에 밑받침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중국 텔레콤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는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최근 발표된 중국의 3대 통신사 실적이 대부분 감소를 하거나 예상치를 하회하였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2014년 6월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통신 서비스 부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영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 통신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에 각각 11% 그리고 6%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인데요. 2015년 상반기 실적은 차이나 모바일이 순이익 기준 전년 대비 마이너스 4.4% 그리고 차이나 텔레콤이 마이너스 0.8%를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차이나 유니콤이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을 기록하였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영업 비용이라던가 마케팅 비용 삭감에 의한 것으로 전체 모바일 서비스 부문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가량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는 향후에도 중국 텔레콤 기업들 이익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6월 세법 개정으로 통신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부분, 이게 소비자로 다 전가가 되는 게 아니라 통신업체도 좀 부담을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에 마이너스로 작용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중국 텔레콤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지 짚어볼까요? 네, 중국 텔레콤 시장은 이미 모바일 보급률 같은 경우는 거의 100%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는 이제 3G에서 4G로의 전환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4G 시장에 좀 전환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서치 업계에 따르면은 그 중국은 2015년 말까지 약 5억 명의 4G 이용자 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전 세계 전망이 약 13.6억 명 정도 되는 것을 감안을 하면 전 세계 약 37%를 중국이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4G 가입자는 2억 5천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은 미국 내 전체 가입자의 2배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3G와 그 4G 혼합 가입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의 총 모바일 사용자가 약 10억 2,9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혼합 가입자가 현재 6억 9,500만 명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전체 사용자의 5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4G 라이센스를 준 지 1년이 안 된 점을 감안을 하면 그 2억 5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놀라운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G 침투율이 22개월 만에 전체 사용자 중에 20%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소비량도 역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모바일 사용자들이 평균 한 달에 한 330메가 정도의 데이터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4G를 지나서 LTE까지, 우리는 뭐 LTE까지 왔는데, 이렇게 통신 기술이 진화하다 보면, 진화하는 것이 또 필요에 의해서고요. 왜냐하면 모바일 쪽으로 데이터를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LTE 쪽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통신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데이터 소비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의 어떤 성장성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4G 시장 확대에 따른 통신 기업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시장은 좀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개별 기업 측면에서는 좀 4G의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은 조금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우선 그 4G 시장에 가장 빠르게 진입한 기업인 차이나 모바일을 살펴보면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4G 라이센스를 가장 첫 번째로 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G 라이센스에 따른 그 시장 점유율이 80%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국 모바일 시장의 인구 중에서 약 8억 1천만 명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최대의 이동통신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입자 중에서는 1억 9천만 명이 4G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2015년 상반기에만 약 1억 명의 가입자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2011년에 이미 4G 사업을 추진을 하였었고요. 2014년 기준으로 북경이라던가 상해, 심천 등 중국 10대 도시의 4G 인프라 구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2, 3급 도시들까지 4G 인프라를 좀 설치 중인데요. 하지만 그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좀 몇 가지 이유로 향후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던가 IT 그리고 통신 분야의 그 빠른 발전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기업이 차이나 모바일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2011년 이후에 중국의 모바일 시장이 포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시장의 둔화가 오히려 그 차이나 모바일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그 차이나 모바일의 그 전체 고객 기반 중에서 4G 고객이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차이나 모바일이 독점적으로 4G 라이센스를 받았지만 올해 2월에 차이나 유니콤 그리고 차이나 텔레콤도 역시 4G 라이센스를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는 이 두 개 기업도 4G 서비스를 중국 전역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이나 모바일 입장에서는 4G 시장 점유율의 좀 추가 확대를 답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현재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시장 점유율을 유지 및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좀 기저 효과가 높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좀 과거의 성장률을 좀 역시 그 담보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타사 대비 4G 시장의 어떤 우위 자체는 그래도 좀 지속될 전망인 것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나 모바일은 4G 기지국 설치를 거의 완료를 했기 때문에 2015년에 설비 투자를 전년 대비 7% 감소를 시키고 내년에는 추가 삭감을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점유율의 확대에 따라서 좀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 감소 가능성이 위협적이긴 하지만 차이나 모바일이 아직까지 최근 2분기간 그 신규 가입자를 보면은 신규 가입자 75%를 점유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장 어떤 구조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차이나 모바일은 2015년 말까지 약 3억 명의 4G 가입자 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전 세계 4G 시장의 약 2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4G LTE, 그러니까 4G 이거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4G는 4세대 통신망이고요. LTE는 4세대 통신망에 속하는 기술 이름이라고 합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4G LTE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뭐 LTE, 뭐 광대역 LTE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이 조금씩 더 돼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중국은 이제 4G LTE 시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건 차이나 모바일이고 또 나머지 업체들도 허가를 받았다.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차이나 유니콘 같은 경우에 고속 네트워크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4G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확실히 이쪽 또 차이나 유니콘도 받을 수 있다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차이나 유니콘과 차이나 텔레콤은 그 4G 시장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차이나 모바일을 추격해야 되는 좀 과제를 좀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4G 시장 진입에 따른 급격한 그 비용 증가가 우선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차이나 유니콘은 2015년 말까지 모바일 네트워크 관련된 그 설비 투자를 약 35% 정도 비용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약 27만 개의 4G 기지국 서비스를 완료를 했고요. 이 4G 네트워크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 그 나름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보여지는 성과로는 아직 그 4G 시장의 점유율 구도 변화에 미칠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차이나 유니콤은 2015년에 반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4G 가입자 수를 비공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대신에 그 3G와 4G 가입자 수를 좀 통합해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는 그 4G 부분의 성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개혁이 발표된 이후에는 좀 시장 점유율도 좀 완만히 축소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좀 시사하는 바는 그 고속망 가입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어떤 좀 투지 부문의 고객들의 이탈을 좀 보충하고 이제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상반기 차이나 유니콤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0.85% 하락한 22.3%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 좀 그 차이나 유니콤이 어떤 고속 네트워크에 가지고 있는 강점을 4G 고객 확보로 옮겨갈 수 있는 그 돌파구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후발주자 차이나 유니콤과 차이나 텔레콤 그러면 어느 정도 4G 사업의 성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4G 사업 이후에 실적이나 점유율의 변화를 확인하고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들 기업?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 차이나 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그 신규 가입자 수가 2,900만 명이 상반기 쪽에 늘었지만 이 중에서 4G 가입자 수가 약 2,200만 명을 차지한 것과 좀 유니콤의 상황에 좀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이들 기업들이 고객 매트릭스가 좀 개선되고 있는 점은 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좀 진출 성과보다는 비용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이나 텔레콤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무래도 4G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좀 비용이 상승하는 국면은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을 반영을 해서 상반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요인들 중에 하나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그 총 부채의 36%가 홍콩 달러 그리고 8%가 미국 달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나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절하 기조가 지속될 경우에는 실적 감소 가능성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국내 산업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통신업.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과 한국의 통신업의 차이는 중국은 좀 더 그 통신업 그 자체에 현재 집중을 하면서 4G LTE 시대를 맞은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TE를 지나서 정말 데이터를 많이들 휴대폰으로 소비를 하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빅데이터 기업으로 뭐 헬스케어나 여타 부가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이 좀 발전시키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IPTV 사업은 안 하더라고요, 통신업이. 근데 우리 기업은 IPTV 사업도 통신업이 하고 있고 또 간편 결제도 LG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간편 결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통신사들의 신규 서비스를 보면은 사물 인터넷 관련 서비스 월 몇천 원만 주시면 네, 밖에서 다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네, 전등이나 뭐 전력 사용량 등등 뭐 가스 이런 부분들 다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올해 들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또 뭐 헬스케어나 이제 여러 가지 범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통신업들 자체는 다양한 통신업 말고 다른 사업들도 부가적으로 하면서요. 그렇다면은 어느 쪽이 좀 더 제가 파악한 게 맞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통신업이 한중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게요. 네, 그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단 수익 구조가 다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또한 중국은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경쟁률 점유를 위한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고 보면 우리나라의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자 시장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는 등 이러한 그 변화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우리나라는 그 조금 안정적인 모습이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적인 악재들, 특히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던가 중국의 주가 하락, 그리고 위안화 절하 이런 것들의 그 악재 속에서 통신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그 국내 통신기업이 역시 그 배당 매력 측면에 있어 접근이 유효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SKT 같은 경우도 하반기 기말 배당금이 그 주당 9,000원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KT도 역시 상반기에 호실적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말 배당금이 한 500원 정도로 지급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LG U+플러스 역시 약 3% 내외의 배당 지급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이 이미 경쟁 구도가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시장 안정이 됨에 따라서 이러한 배당 매력이라던가 어떤 내수 업종으로서의 어떤 강점 그리고 시장 안정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 아무래도 그 통신 기업의 상대 우위는 좀 국내 기업에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당분간적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각자의 출혈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좀 통신업에 투자를 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 마케팅 비용을 좀 제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신비를 낮추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단통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이 영향도 크다고 봐야 될까요? 출혈 경쟁이 이제 없어진 부분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세계 통신사들의 하반기 실적을 보시면은 보통 그 계속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실적 안정성,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그 시장 확보를 위한 어떤 그 불확실성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실적 안정성이 좀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헬로차이나에서 현대증권 손동현 연구원과 함께 한중 텔레콤 시장 분석해봤습니다.